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위안부 문제 뭔 얘기했지 아까? 뭐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뭐 유엔에 뭐 보냈다고 그랬었는데. 자, 위안부 얘기 좀 넣어봅시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아베 만나가지고 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했다고 네. 얘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사실인가요? 아, 그거 확인 좀 필요해. 그래서 저기 우리 일본 전문 기자한테 한번 확인 좀 해보라 그러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내 언론은 그런 보도가 없었잖아요. 아니 보도는 있었어. 아 국내에도요? 일본 언론을 인용한 보도죠? 그렇지, 인용 보도지. 인용 보도가 아니라 직접 취재 보도가. 몰라, 그건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유엔의 그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위안부 합의가 부족하다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잖아. 그지? 유엔 산하 기구인데, 근데 그때 반기문이가 총장할 때 유엔 합의 지지한다 그러고 박근혜한테 격려 전화하고 막 그랬지. 근데 이번에 사무총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람이 또 그랬다. 또 그랬다라는 얘기를 일본이 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북이 무슨 뭐 발표했더만 성명. 아 그건 이제 북에서 입장을 냈죠. 그 뭐야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내가지고 일본 너네는 범죄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범죄자는 이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해라. 뭐 그런 거예요. 범죄에 대한 평가와 규정은 범죄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에게는 오직 정의와 법률이 내린 심판에 따라 자기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밖에 없다. 어디서 의견문이냐, 뭐 어디서 반론이냐, 뭐 이런 거죠. 뭐 대변을 잘 했구만. 예. 우리의 심정을. 그러면 이제 사실상 위안부 관련 논의는 일종의 형사재판 같은 거다 이런 거네요. 근데 일본은 그치. 자꾸 이걸 민사인 것처럼 전쟁 범죄인데. 우리도 있다, 우리도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국제 회의도 열고 국제적인 규탄 대회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게 세계화됐거든. 그러면서 북에도 피해자분들이 나타났고 동남아, 베트남, 뭐 네덜란드까지 또 있더만 유럽까지.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연대가 됐는데, 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도 남북 연대를 다시 해야 된다. 그 외교 상황에서도 외교 안보 상황에서도 남북 공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예전에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를테면 북중 관계는 북한이 이제 중국에게 뭐라 요즘에는 또 막 그렇게 하더만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선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다가 막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 중국이 한 역사 왜곡 뭐죠 그거? 동북공정. 동북공정. 예. 그런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일본과의 문제 이번에 위안부 합의라든가 아니면은 첨예한 또 독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이 또 이제 막 얘기하면 이걸 서로 활용하는 거죠 적절하게. 그래서 괜찮네. 결론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외교는 어떠할까? 14선언에 그거 합의 있잖아, 그지? 국제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총련에 대한 일본의 탄압 문제 이런 것도 공동 대응하자 이런 취지고,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독도 침탈 문제 이런 문제도 공조하자 이런 거지. 그래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세계적으로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정대협에서 남북 대화, 남북 교류, 남북 연대를 제안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이 생존해 계시지 않나요? 있지 북에.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대를 다시 협업을 하고 공동으로 일본에 대응을 하면 이게 또 국제 무대에서 또 무시 못한다고 유엔에서도 그지. 그래서 빨리 그럼 북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 빨리 다시 하고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해라. 그렇지. 안 하면 하면서 계속 미사일 막 날라가고 그러면 미사일로 대응을 해? 아, 그 미사일이 그 미사일이었던 거야 혹시? 설마 항공모함에다 미사일이 아니라 아니 그 정도는 저기 네. 그 미사일 안 써도 돼. 왜 그러세요? 남북 저기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연대를 하면 네.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독도 문제 정도에서 미사일 쏴줘야지. 그래도 어떤 문제건 간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 미사일인데 뭐 오늘은 이거 명분으로 쏘고 내일은 저거 명분으로 쏘고. 아베 한마디 할 때마다 쏴. 아니 미국은 한포 외교로 했잖아요. 북한의 외교를 미사일 외교. 아니 독도 얘기할 때 우리 그랬지. 남북 합동 군사 훈련하자고. 독도 수호를 위한. 네. 남북의 이 회군들이 다시 합동 해상 훈련하면 북한은 좀 약간 모르겠고 북한의 어떤 그런 함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 미사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독도 수호 연대 활동도 필요하고 어쨌든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는 이게 한국 정부에서도 폐기, 파기 이런 입장이 있잖아, 그지? 전면 재검토 아닌가요? 지금도 못 파기? 하게 되는 거야. 네. 재협상 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정부가? 그런 취지로 가고 있지 않아? 국민 핑계로?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뭘 대선-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잖아요. 대선 때 나왔던 얘기는 모든 대선 후보가 다 이제 뭐 개정 내지는 폐기 폐기, 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면서 또 하나는 남북 관계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일 위안부 연대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지. 위안부 합의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저기 위장 전입 관련만 얘기 좀 더 하고 마치지 뭐. 위장 전입. 오늘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고 청와대가 드디어 2005년 이후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2005년 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전의 위장 전입은 없던 걸로. 사실상 묵인 예. 근데 심사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은 그 이전이라 없이.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2005년 이후로 위장 전입 안 하면 일단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전이라도 투기성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폭이 넓어지네. 네. 아니 국민 70%가 이낙연 총리 후보 저기 찬성이라며. 네. 총리로. 아니 그렇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8% 거의 90% 찍고 있는데 뭐. 진짜 90% 가까이 가더라. 그럼 우리 국민의 한 70% 정도가 위장 전입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로는 뭐 결격 사유로 안 쳐줄 수 있다 이런 너그러움. 제가 이렇게 쭉 주변 조사를 해보니까 70% 정도가 위장 전입을 한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얘기. 우리가 특이할 일은 없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내건 거잖아요. 5가지 기준. 그게 딱 명시된 공약이었어? 네. 그래서 위장 전입도 안 된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장 전입을 안 한 사람이 없는데 다 했는데 그러니까 못 지키겠으니까 원칙을 후퇴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을 후퇴를 하려면 이건 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원칙 못 지키겠다고 원칙 후퇴하겠다고. 이건 생각해 보니까 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현실적으로. 실상에 맞게 조정하겠다. 그래서 아니, 2005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각 당에 찾아가가지고 각 당의 양해를 구한 거거든요. 아 그런 얘기라고? 네. 이렇게 해서 2005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각 당의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소권 뺏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국민 앞에 딱 나서가지고 나 원칙 지키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현실
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하겠다. 양해해 달라.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되지 왜 야당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대통령 후보들도 위장전이 많지 않나? 그지? 안 한 사람 없을걸요. 그래. 그 정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좀 아쉽지만 뭐 새로운 기준을 잡은 거네. 그럼 통과가 가능할까? 근데 이건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이 기준으로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라고 한 거고 뭐 야당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거의 이런 분위기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죄해라 뭐 이런 거예요. 야, 근데 나는 그 진짜 그 웃기잖아. 새누리 파편 정당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걔네들이 그걸 주장하는 게 도덕성 얘기하고. 야, 이게 철면피 아니야? 도저히 뭐 박근혜 옆에서 캐비어 먹고 송로버섯 먹던 애들이. 그렇지. 웃긴 놈이잖아. 무슨 뭐 서민 얘기하고 위장전이 가지고 막 그래. 경기탱천해가지고 잣대기 하는 놈들이 말이야. 최소 그럴 수 있죠. 뭐 국민들은 일반적인 국민은 개돼지니까. 이낙연은 근데 국민은 아니잖아. 자기들은 같은 급으로 쳐줄 것 같은데 전남도지사고. 같은 급이었지. 그렇군요. 그래. 아니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자격이 없고 국민들이 아니 저게 무슨 총리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정도면 뭐 봐줄만하다. 뭐 투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통과하는 거고 이런 거지. 새누리당이 뭐냐 이름 자꾸. 예전에 새누리당은 조원진이고 그 당에서 청구한 인물들이 보면 윤창중 어이 있잖아요. 얼쑤. 성추행.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문창근 땅굴. 예, 땅굴. 땅굴 논란 그리고 뭐 예, 남재준 뭐 그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뭐 학력과 뭐 격식을 겸비하고 뭐 이런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들이. 근데 뭐 이따 대고 그걸 다 국민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 폭탄을 날린 거지. 열받지. 누군가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 해가지고 폭로하고 그죠? 네. 아니 그 얘기가 진짜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보자고. 그래 맞아. 어디 한번 해보자.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다 걸릴걸요? 제가 볼 땐 90% 이상 걸릴 이거 거라고 좋다. 봅니다. 정부에서 바로. 그러면 위장전입 관련자는 모두 정계 은퇴하는 걸로 하자. 물귀신 작전인가 이건? 이낙연 총리도 뭐 보류하고 모두 다 이참에 그렇게 위장전입이 그렇게 안 좋은 거라면 모두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느냐. 어때요? 아 좋네. 그럼 대통령 어떻게 하지? 대통령 위장전입 하셨나? 뭐 몰라 나도. 모르잖아. 혹시 가능성 있죠. 아니 이제 모를 수 있잖아. 네. 하루도 오래 전이면. 그러면 또 한 번에 또 국정 공백이 우려되겠네요. 국가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건 안 돼. 아니 정치인들 99%가 다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이거 지금. 저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걸 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한번 제기를 한번. 문제는 진보 진영이라고 자유로울까? 아니 일단 그렇죠. 이렇게 하지 뭐 이게 정기한테 딱 하지 말고 전수 조사를 일단 해보자. 네. 그리고 국민 앞에 다 공개하자.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자 우리가. 그거 야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네. 자 위장 전입 논란은 전수 조사로. 그리고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아예 이참에 법을 바꿔요. 뭐라고? 위장 전입자는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막아버리든가. 공무원 결격 사유로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거 거기다 넣는 거죠.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병역 면책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자. 군대 입대 금지. 입대 금지가 뭔 소리야? 군대 입대 금지가 왜요? 뜬금없이. 병역의 의무도 못하게. 위장 전입자는? 그러면 다들 위장 전입. 그러면 위장 전입으로 인한 병역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럼 국방의 의무는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역 네, 면제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위장 전입은 사실 이거를 밝혀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이 어렵지. 실거주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집주인이나 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사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 거기 살았었다라고 이랬던 베드타운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한 번 갔다. 밤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왔다라고 주장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맞아.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아마 정보기관에서 자료를 줬을 가능성도 있고. 네. 국정원에서. 근데 이게 법 자체는 위장 전입 위반 법은 없어. 그냥 주민등록법상 무슨 뭐 신고 의무 위반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주민등록 참. 이 좀 정근대적인 제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정상적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라에서 주택을 주면 위장진입할 이유가 없지. 그럼 이참에 주민등록 번호 자체를 주민등록 번호가 적폐의 원조 박정희가 만든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 때 국민 통제하려고. 네, 국민 통제용. 다카키 마사오가 만들었던 주민등록법 폐지하고 무상주택 제공하라. 이걸로 구호를 위장전입의 싹을 없애자. 그래요. 자, 위장전입 관련한 전략은 우리가 전수조사 전략으로 맞받아치자. 전수조사 좋다. 됐나? 네. 우리 그 무적이 뭐 한번 하지 뭐. 뭘요? 한 줄 논평. 전수조사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오늘 NSC 회의 마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